자, 베이직센 30 개념 39번. 자, 116조 개념 39번의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함수. 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위에 설명 한번 읽어봅시다. 함수 f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p가 fx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할 때 이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하고, 이러한 상수 p 중에서 최소인 양수를 함수 f의 주기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녀석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외워놔야 됩니다. 이 함수식은 외워놔야 되고 의미도 잘 기억해놔야 돼요. 자, fx 더하기 p는 fx 이렇게 이제 써주면은 얘는 이제 p마다 반복되는 p만큼 갔을 때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는 주기성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주기라는 게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래서 얘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간단한 문제 선생님이 하나 적어놨는데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fx는 x제곱이야. fx는 x제곱인데 이 함수를 다 그리란 게 아니고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두 칸만 내가 그릴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1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1,1 여기까지 포물선의 일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조건이 붙는 거 하니까 fx 더하기 2는 fx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자, 그럼 얘는 두 칸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주기성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두 칸이었으니까 그 다음 두 칸도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두 칸도 이런 모양이 똑같이 그려진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두 칸도 어떻게 되겠어? 그 전에 두 칸도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이런 게 이제 주기함수예요. 그래서 주기함수 형태 좀 외워두세요. fx 더하기 p는 fx 이런 형태는 뭐다? 주기가 p인 주기함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뭔가 하니까 요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계속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 두 칸이 반복되는 최소 단위가 두 칸이긴 하지만 이렇게 네 칸을 잡고 반복된다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칸을 두고도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fx 더하기 4는 fx 얘도 만족을 하고요. 또는 6칸을 잡고 반복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fx 더하기 6은 fx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다 만족하는데 이 중에서 최소 단위를 생각해 주면 돼요. 최소로 한 번 이제 반복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주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fx 더하기 4는 fx라고 해가지고 4가 무조건 주기는 아니에요. 4는 이제 만약에 두 칸 단위로 반복되면 네 칸 단위로도 당연히 반복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좀 제일 작은 최대 공약수의 단위를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데 이런 거 볼까? 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주기가 2래요. 주기가 2이고 F1은 3일 때 F1이 3이고 주기가 2일 때 F1 값 되겠습니다. 그럼 주기가 2라는 얘기는 Fx 더하기 2가 Fx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요런 얘기니까. 그럼 X자리에 1을 대입시켜주면은 F1 값은 F3 값이랑 똑같을 거고 또 X자리에 3을 대입해주면 얘는 F5 값이랑도 같겠죠. 그죠? 또 5 대입하면 F7랑도 같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1, 3, 5, 7, 9 두 칸마다 똑같은 값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F5의 값은 F1의 값이랑 똑같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3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간단하죠? 6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6번 문제. 자, 주기가 2고 x가 0부터 2 사이에서 fx는 x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저렇게 써보면은 이런 함수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fx는 x인데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크고 2보다 작을 때 성립하고 그 다음에 fx 더하기 2는 얼마다 fx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문제에 나와 있는 말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게 0에서 2 사이에서 fx는 x다. 그 다음에 밑에 게 주기가 2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f7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f7의 값은 얘가 두 칸마다 반복되니까 f7은 f5랑도 같을 거고 f3이랑도 같을 거고 f1랑도 같을 거고 이렇게 두 가지씩 빼도 똑같은 값이 나올 텐데 어디까지 줄여주면 되냐면 요 범위, 함수식이 나와 있는 범위까지 줄여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f1 값은 얼마예요? 1이니까 요 값은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뭐 별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풀이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주기함수를 이제 우리가 왜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삼각함수 세 가지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주기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주기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사인 함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인 함수. 자, 근데 사인 함수를 배우기 전에 요거를 먼저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들 거기 117쪽 위쪽이나 116쪽 위쪽에 정리 한번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빈칸에다가 뭐냐 단위원의 매개화라는 녀석을 한번 먼저 배워볼 거예요. 단위원의 매개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단위원이 뭐죠? 단위원이 원이긴 원인데 제일 기초가 되는 원이야. 어떤 원이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요걸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자, 단위원은 뭘 단위원이라고 한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쉽게 얘기하면은 수식으로 써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1이라는 원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 요 원인데 요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요런 원. 약간 중심이 잘못 잡힌 것 같은데 마음의 눈으로 봅시다 그냥. 네. 그럼 단위원의 매개화라는 건 뭐냐? 자, 이 원 위에다가 우리가 점을 하나 지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점을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찍었다고 해봅시다. 점을 이렇게 찍어서 이 점을 P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럼 원점부터 요 P까지 이 거는 반지름이니까 요 길이는 무조건 1이 되겠죠, 그죠? 여기 무조건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OP를 동경으로 생각을 해줄 거예요, 동경. 자, 동경으로 생각해주면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OP까지 돌아가는 각이 이제 각의 크기 세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만큼을 이제 세타라고 뒀을 때, 자, 점 P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때 점 P는 X좌표가 무조건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Y좌표가 무조건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점 P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단위원의 매개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주면은 점 P가 여기 X좌표랑 Y좌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전에 배운 삼각함수의 정의를 생각해주면은 거리분의 Y좌표가 사인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거리분의 Y좌표가 사인이니까 그러면은 Y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거리분의 X좌표가 코사인이니까 X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 P를 X, Y로 잡았을 때 이 X의 정체는 코사인 세타, Y의 정체는 사인 세타 이렇게 바로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요게 바로 이제 단위원의 매개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위원의 매개화를 잘 보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주겠다는 얘기인데, 자, 빨리 117조 그 페이지 좀 해줍시다 이 녀석.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원 위의 점을 하나를 딱 찍고 원 위의 점을 하나 찍고 그걸 P라고 했을 때 그 이제 OP랑 여기 X축의 양의 방향부터 OP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각을 세타라고 두면은 X좌표는 무조건 코사인 세타 값이 나오고 Y좌표는 무조건 뭐가 된다? 사인 세타 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 적었나요?
자, 다 적었으면은 이제는 이 단위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y는 sin 세타라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y는 sin 세타. 그래서 이쪽을 이제 세타 축으로 두고 이쪽을 y 축으로 두고 이 y는 sin 세타가 이 세타 값이 바뀜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점을 쭉 찍어가지고 한번 이어보기 시작할 건데, 자,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자, 단위원에서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매개화를 생각해주면, 자, 여기 이제 원점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이 세타만큼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세타만큼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될 텐데, 그럼 사인 세타는 y 좌표잖아요. 이 점피의 y 좌표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점피의 y 좌표입니다. 이 y 좌표, 이 점피의 y 좌표가 사인 값이라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딱 생각해두고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처음에 이 세타가 0도였어. 0라디안이었어. 그럼 0이었으면 각이 안 돌아갔다는 얘기니까, 안 돌아갔으니까 이때 점피에 해당되는 점은 요 점이 될 거예요. 원위의 점.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뭐가 돼? 이 점의 y좌표는 1,0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사인 0은 0이잖아 결국은. 세타가 0만큼 돌아갔으니까, 안 돌아갔으니까 사인 0은 0이니까 처음에 점을 어디다 찍어주면 되냐면은 0,0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되겠어요. 0,0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무조건 지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90도만큼 돌아갔다고 생각해보자. 90도만큼. 여기서부터 90도만큼 돌아갔어요. 90도는 라디안으로 고치면 얼마? 2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그래서 라디안 단위로 이제 우리가 쓸 거니까. 그럼 이제 2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돌아갔으면 그때 점피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얘는 이제 점의 좌표가 0,1인데 그럼 y 좌표 값이 1이잖아. 그러면은 사인 2분의 파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요?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의대로 해주면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 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0도만큼 돌아갔다고 해보자. 180도면 파이죠?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까지 나와서 그럼 요 점에 이제 도달하게 될 텐데 요 점은 이제 점표의 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야. y 좌표 얼마예요? 0이죠. 그죠? 그럼 요 세타 자리에다 파이를 넣어주면 사인 파이 값은 얼마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70도만큼 갔습니다. 2분의 3파이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그럼 요 동경에서 점피는 어디 생겨? 여기 생기겠지, 그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0, 마이너스 1이니까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사인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각이 2분의 3파이일 때 y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여기 왜 삐뚤게 올라가냐? 다시 평행하게 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360도 한 바퀴 돌아서 2파이까지 왔어요. 그럼 다시 동경이 요 점이 될 테니까, 동경의 점이 요 점이 될 테니까 y 값이 얼마가 돼? y 좌표 값이 0이죠? 그래서 사인 2파이 값은 0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요런 점들을 지나가면서 움직이는 건데, 자,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 만약에 세타가 30도가 됐어요. 30도. 30도면은 라디안으로 고치면 몇 라디안이야? 30도가? 30도 몇 라디안? 6분의 파이. 예. 자, 빠르게 나오네. 자, 그럼 6분의 파이는 얘를 이제 여기 3등분을 해가지고 여기가 6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6분의 파이일 때, 자, 그럼 소연아, 사인 6분의 파이 값은 얼마지? 사인 6분의 파이 값? 2분의 1이죠. 예. 사인 30도 값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세 칸 중에 한 칸만 하는데도 벌써 어떻게 돼? 2분의 1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가지고 그럼 여기 이제 3분의 파이. 자, 지연아? 3분의 파이는 몇 도죠? 3분의 파이 몇 도예요? 도로 바꾸면 60도.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 값이? 2분의 루트? 너무 천천히 나온다. 빨리 나오게 연습하세요. 2분의 루트 3이면 한 요쯤 있어, 요쯤. 그래서 얘가 요쯤 지나거든? 그럼 요걸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보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렇게 위로 볼록하게 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 볼록하게 가는 그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세타 값이 요렇게 커지면서 이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찍어가지고 여기다 쭉 이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각이 변할 동안 얘는 요런 모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대칭성에서 올라갔던 모양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 그 다음 90도는.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이 라인을 따라서 점피가 이렇게 쭉 이동한다고 치면은 이 라인을 따라서 점피가 올라갈 때랑 똑같은 모양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올라갔던 모양 그대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생기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y좌표의 변화만 생각해 주면 되니까. 그럼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는 요 내 모양 그대로 다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90도 여기부터 270도부터 36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동안에는 y좌표가 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요 내려올 때랑 똑같은 패턴 올라가겠지,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가 각을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돌리면서 나오는 사인 값의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 각에 해당되는 사인 값을 띄워가지고 쭉 연결해 주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사인 그래프예요. 알겠죠? 네, 사인 그래프고요. 자, 그럼 한 바퀴 돌았어. 그럼 그 다음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한 바퀴 돌면 이 그림이 그대로 그 다음에 또 반복돼서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2파이부터 한 바퀴 돈 다음에 또 한 바퀴를 돌아. 그럼 계속 요 모양이 그대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그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은 주기함수예요. 주기가 얼마인? 2파이 라디안인 주기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 그래프 기형을 밑에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어요. 원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 여기를 이제 이 사이를 갖다가 원점부터 시작해서 출렁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이제 출렁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래프가 나와요. 네. 요 그래프가 바로 뭐다? 사인 그래프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반복되는 최소 단위죠, 그죠? 요 최소 단위가 2파이일 때 최소 단위가 되니까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2파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주기가 2파이가 된다. 그래서 요런 모양의 그림이 이제 사인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사인 그래프다. 자, 그래서 요 녀석 sin x, y는 sin x. 여기 이제 여기를 세타축으로 나는데, 그럼 이제 세타 대신에 x를 넣어가지고 요 x를 각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 되겠죠. 그래서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출렁출렁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주기가 2파이짜리고 최대로 올라갔을 때 1까지 올라가고 y 값이 최대 1까지, 그 다음에 최소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갑니다. 따라서 최대 값은 얼마? 1, 최소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갔던 모양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 얘는 대칭성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원점에 대해서 뭐예요?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그죠?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그 다음에 요선 x는 2분의 파이, 요선에 대해서 뭐야? 선대칭이 되겠죠? 요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접힙니다. 그죠? 예. 다시 또 요점에 대해서 뭐가 돼요? 요점에 대해서 점대칭, 요선에 대해서 또 뭐? 선대칭, 요점에 대해서 점대칭, 요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렇게 점대칭과 선대칭이 2분의 파이마다 반복되면서 나오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올라갔던 모양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 선대칭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이런 패턴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사인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 함수, 기본적인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를 약간 이제 변화를 시켜볼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 하나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뭐가 있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런 걸 했었지, 그치? 평행이동, 대칭이동. 우리 지수 로그 함수 할 때도 했었잖아요. 지수 함수 기본적으로 배우면 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봤고, 로그 함수도 기본적으로 배우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봤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너무 자주 했던 거라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거는 안 다룰 거예요. 안 다룰 거고, 추가로 이제 이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추가로 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상관함수에서만 다루는 좀 특별한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해볼 겁니다. 네, 특별한 내용들을 몇 가지 해볼 건데, 자, 몇 가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그래프 y는 sin x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좀 크게 드릴게. 크게. 자, 일단 한 주기만 그려볼까요? 한 주기만 그려보면은,
한 주기란 얘기는 0부터 2파이까지 여기 한 주기만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까 sin x 그래프 그려보면은 여기 원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2분의 파이일 때 1 찍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파이일 때 0 찍고 2분의 3파일 때 마이너스 1 찍고 2파일 때 0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출렁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그림. 요게 이제 sin x의 그래프를 딱 한 주기 0부터 2파이까지 해서만 그린 녀석이 되겠어요.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변형시킨 그림을 몇 개를 한번 볼 건데, 자, 첫 번째로는 y는 2 sin x의 그래프를 한번 볼 겁니다. y는 2 sin x.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x자리에 뭔가 넣어서 나온 sin 값을 2배를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2배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x자리에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sin 2분의 파이 값은 1인데 거기다 1을 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2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sin 파이를 구하면 sin 파이는 0이니까 2배 해봤자 0이죠. 다시 여기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x자리 2분의 3파이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 2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그죠?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파이를 넣어주면 sin 2파이는 0이니까 0에다 2 곱해봤자 0이죠. 다시 이 정도로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위로 이제 이만큼 치솟았다가 내려왔다가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과학 시간에는 뭐라고 배우죠?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걸 과학 시간에 뭐라고 배워요? 과학 시간에 뭐라고 배우지? 모른다고?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을 텐데. 지은아, 이거 과학 시간에 출렁출렁한 걸 뭐라 그래요? 2글자로. 몰라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단원 이름 있잖아. 빛의 뭐뭐. 파까지 맞어. 파동. 예, 파동이라고 그러죠. 파동.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파동을 이루는 가장 근간인 함수예요. 우리가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모든 이제 파동을 가진 물질들, 뭐 물결파가 됐던, 뭐 수면파가 됐던, 뭐 빛의 파장이 됐던, 전자기파가 됐던 그런 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사인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데, 자, 얘는 이제 이때 우리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림이 있을 때, 과학 시간에 배운 용어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과학 시간에 배운 용어 복습. 자, 여기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이 출렁이는 요 길이를 뭐라 그러죠? 과학 시간에는? 요 과학 시간에 뭐라 그래요? 이거 중학교 때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라 아마. 중학교 과학 시간에 이거 뭐라 그러죠?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니면 고1 때 통합 과학 시간에도 다 배웠을 텐데 아마. 뭐라 그래요 이거? 다 잤어요? 잘 났어요. 예, 누가 잘해? 요거를 우리가 진폭이라 그래요. 진폭. 들어봤지? 진폭? 예, 위아래로 출렁출렁 요 맨 끝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이걸 진폭이라 그럽니다. 이걸 진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이 길이를 뭐라 그래요? 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이만큼이 반복되고 있잖아, 그치? 이걸 이제 뭐라 그러지? 똑같이 대답했어. 이게 파장이에요, 이게 파장입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 그럼 이제 파장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파장이라는 게 우리 수학에서는 이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반복되는 주기. 그걸 이제 과학에서는 빛에서는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죠? 네. 수학에서는 뭐라 한다? 이 파장이 주기다라는 거예요, 주기. 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진폭과 이 파장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 2가 곱해졌어. 여기 사인 앞에 2가 곱해졌어. 뭐가 2배로 들어간 거예요? 이 진폭이 2배로 들어간 거야. 위아래로 출렁출렁거리는 진폭이 2배로 들어간 건데, 이 진폭은 수학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죠? 네,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진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문제를 물어볼 때는 최대값이 뭐고 최소값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2가 곱해졌으면 최대 최소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2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앞에 3이 곱해져 있어. 그럼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될까?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만약에 앞에 2가 아니고 3이 곱해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칸 올라갔다가 3칸 내려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 그지? 그죠? 그런 녀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요런 녀석을 한번 보자. 이번에는 y는 sin 2x를 볼 겁니다. sin 2x. 자, 요걸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기 위해서 x자리에다가 내가 4분의 파이를 넣어보자. x자리에 4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4분의 파이에다 1을 곱한 다음에 그 각의 사인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순서가 x에다 1을 먼저 곱한 다음에 이만큼이 각이야. 그럼 그 각의 사인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요 2x가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 원래 그래프에서 벌써 2분의 파이를 대입한 효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x값이 4분의 파이일 때 벌써 어떻게 돼요? x값이 4분의 파이일 때 벌써 여기 1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네, x값이 4분의 파이만 돼도 벌써 1까지 올라가고, 그럼 x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 대신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sin 파이가 돼버려서 벌써 0에 해당되는 요 값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들어갈 자리에 4분의 3파이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들어갈 자리에 4분의 3파이를 넣어주면 이만큼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원래 2분의 3파이였던 값 마이너스 1까지 벌써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파이를 넣어주면 2파이가 되니까 한 주기가 벌써 끝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0,0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또 요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파장이 짧아졌어요. 그죠? 원래 한 번 출렁해야 될 게 어떻게 돼서 두 번 출렁이었습니다. 그죠? 두 번 출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x 앞에 숫자가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얘는 뭘 바꿔주는 거다? 주기를 바꿔주는 거다. 파장을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네. 그럼 얼만큼 바꿔주는지 생각해보자. 원래 x만 있었으면은 2파이까지 한 번만 출렁이었어야 되는데 x 앞에 2가 붙으면은 몇 번을 출렁여요? 두 번을 출렁이잖아. 그래 안 그래? 두 번을 출렁이게 되니까 그럼 주기는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 주기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였는데 그 2파이를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로 나눠준 게 새로운 주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180도만큼만 가도 벌써 한번 출렁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기본 그래프 y는 sin x의 그래프에서 x가 sin x 앞에 2를 곱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아래로 진폭이 그만큼 늘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x 앞에 숫자가 붙어서 x 앞에 숫자가 붙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주기가 바뀌는 거야. 주기가 어떻게 바뀌어? 원래 주기인 2파이를 x 앞에 붙은 숫자로 나눈 것만큼 주기가 줄어들어요. 그게 새로운 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만약 여기가 3x면 어떻게 되겠어? 0부터 2파이까지를 3번 출렁여야 돼요. 3번 출렁여야 되니까 원래 주기인 2파이를 3으로 나눠준 거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를 종합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지금까지 배운 걸 종합해서 정리해주면은 y는 a sin bx라는 녀석이 있었을 때, y는 a sin bx라는 녀석이 있었을 때, 자, 이 a는 뭘 바꿔주는 거야? 위아래 진폭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녀석은 최대값이 얼마가 나온다? 최대값이 a가 만약에 양수라면 a, b가 둘 다 양수인 것만 생각합시다. 음수인 건 뭐야? 음수인 건 대칭 이동이죠? 그죠? 만약에 여기 y는 마이너스 sin x가 됐어. 마이너스 sin x가 되면 뭐야?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은 거니까 x 대칭. y는 sin 마이너스 x야. 그럼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었으니까 y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 고 붙은 거는 일단 나중에 생각을 할 거예요. 일단 둘 다 양수라고 치고 생각을 해보면은 최대값은 어떻게 돼? 플러스 a가 되고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주기는 뭐가 돼? 원래 사인의 주기가 2파이였는데 그걸 뭘로 나눠준? x 앞의 개수인 b로 나눠준 게 새로운 주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요게 이제 우리가 그 y는 a sin bx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 함수를 갖다가 이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고 뭐 이런 조작을 해주면은 뭐 y축 대칭이거나 x축 대칭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 뭐 x 빼기 c를 넣고 y가 들어갈 자리에 y 빼기 d를 넣었다 그러면 이제 평행 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평행 이동까지 생각을 해주면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y는
a sin b의 x 마이너스 c 더하기 d 만약에 이런 함수가 됐다라고 치면은 얘는 어떻게 준 거야? 이 함수를 갖다가 어떻게 준 거야? x축의 방향으로 c만큼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이동해 준 거예요. 그죠? 네, 평이동해 줍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은 바뀌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요 노란색 그래프가 있었다고 합시다. 노란색 그래프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노란색 그래프. 이 노란색 그래프를 좌우로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최대치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죠? 좌우로 움직일 때는 최대치수가 안 바뀌어요.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 최대치수가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그래프를 통째로 위로 한 칸 들어 올렸다고 생각하면은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요? 3이 되고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그래프를 한 칸 들어 올린 걸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 거야. 빨간색 그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0,1에 시작했던 게 여기 0,1에 시작해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1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이제 돼버린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겠네. 자, 그러면은 얘는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이 빨간색의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2 sin x 더하기 1이에요. 더하기 1. 그러니까 위로 한 칸 평균을 해준 거야. 그럼 최대값도 1 더해지고 최소값도 1 더해지겠네.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얘는 최대값이 어떻게 되겠어? a에다 d를 더해주게 되고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a에다가 d를 더해주고 원래 최대체수를 똑같이 이제 d씩 위로 올렸으니까 똑같이 d씩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x축으로 평행이동해도 주기는 안 바뀌죠. 그래서 주기는 여전히 뭐가 되는 거야? 주기는 원래 사인의 주기인 2파이를 x 앞의 개수인 b로 나누는 거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절대적으로 x 앞에 개수에만 연관이 돼요. x 앞에 개수에만 연관이 되지 얘를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막 한다고 해가지고 주기가 바뀌진 않아.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지금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119쪽, 120쪽에 보면 이제 개념 43번 해가지고 삼각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공부할 거니까 지금 일단 설명만 이렇게 들읍시다. 자, 그래서 이제 sin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 녀석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평행이동 하나만 연습하고 갑시다. 색깔을 뭘 써볼까? 초록색을 한번 써볼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sin x 더하기 2분의 파이 만약에 이런 함수가 나왔다고 쳐보자. y는 sin 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있으면 얘는 y는 sin x의 그래프를 어떻게 준 거예요? 음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치? 그럼 이 흰색 그래프가 있었으면은 이 흰색 그래프를 이제 여기 0,0에서 시작했던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로 내려온 다음에 파이일 때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2분의 3파일 때 1까지 올라가는 이런 초록색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요거는 뭐 간단해요. 그냥 평행이동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밀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 117쪽에 있는 10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116쪽부터 117쪽까지 한번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쭉 풀어보세요.